견적을 받았죠.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방법, 그래서 견적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인테리어 의뢰를 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셀TV의 인테리어 플래너 오세훈입니다. 7번째입니다. 견적을 받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이에요. 우리는 인테리어 하려고 하는 사람의 정보를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아냐면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주면 그분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 듣는 거. 이 인테리어 업체는 15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공사를 하더라는 거. 그 정도뿐이 아실 수가 없고요. 저는 그러한 것들 플러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사업을 언제 개업을 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러면 나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업에서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에게 사기는 치지 않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새롭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나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대표자라는 게 나옵니다. 오세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와이프의 이름이 써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분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사업자 대표자와 본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이 있으면 매장에서 이분이 그동안에 공사해왔던 포트폴리오도 같이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근거리 업체를 저는 좀 약간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인테리어 최저가 이러한 식으로 홍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동탄에 살면서 인테리어 최저가를 찾았더니 일산에 사시는 분이 저 인테리어 해주시겠다고 왔어요. 저렴하게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에는 항상 AS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수도가 터졌어요. 예기치 않게. 내가 인테리어 공사하신 일산에 사신 분에게 전화를 하면 대응이 굉장히 늦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어디서 하시는 분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좋은 것들은 근거리의 업체에 사시면서 오래되시고 그리고 지인들의 추천이 있으면 사실상은 제일 좋습니다. 8번째로 견적서 확인 방법이에요. 견적서 제가 얘기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견적서를 줘도 금액은 항상 천차만별입니다. 6번째에 보면 견적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3군데 업체에다 견적을 의뢰를 하세요. 견적서를 받을 때는 저는 항상 3곳 이상의 견적서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적 금액이 15% 저렴하거나 그러한 것들은 저는 천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냐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견적서를 받으실 때 우리 집 32평인데 뭐 도배하고 마루 깔고 뭐하고 이렇게 할 건데 견적 좀 내주세요. 아마 이렇게 견적을 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15%가 아니라 30%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다 보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스펙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 스펙을 가지고 3군데 인테리어 업체에 뿌렸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면 싸게 낸 업체 사장님이 기술자예요. 이분은 마루도 까시고 타일도 하시고 목공도 하세요. 이러면 좀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는 그래도 좀 더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합리적인 가격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전체 금액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요. 인테리어는 공정이라는 게 있죠. 견적서도 마찬가지로 공정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들은 이건 여기가 되게 싸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하고 이건 여기서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들이 다 안 하신다 그럴 거예요. 전체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띄어서 대략 금액만 맞춘다는 얘기예요. 다 공정별로 금액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테리어는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이 바뀐 생각들 그것들을 한 번 더 그 공정에다 아니면 자재에다 넣어서 금액 견적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집 공사하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갑과 을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오다를 따기 위해서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이랑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하세요. 제가 일부 소수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왜? 이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사 계약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대금을 어떻게 지불할지 이 계획이 먼저 서야 됩니다. 계약금은 20%에서 30% 정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도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드는 겁니다. 타일 공사가 끝났을 때 제가 또 30% 주는 걸로, 그러면 60%의 자금이 집행이 되겠죠. 40%가 남게 되는데 청소까지 끝난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금을 30% 주시고 이사를 들어와서 한 일주일 정도 살아보시고 크게 문제가 없네 했을 때 나머지 자금 10%를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견적서를 첨부를 하셔야 돼요. AS 기간이죠. 하자 처리 기간도 꼭 명시를 하시고 내가 돈을 입금을 하는데 대표자와 예금주가 맞는지, 계약하는 사람과 이 인테리어 업체와 대표자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실명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다 맞는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계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했는데 하는 것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플래너 오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